여기 이 친구의 이름은 블랙입니다. 이 친구는 2024년을 사는 도파민 중독자죠. 현재 블랙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어디 한번 함께 알아보실까요? 일단 블랙은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거기다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고요. 야식도 시켜 먹죠. 또 메뉴는 항상 짜고 맵고 단 것들 뿐입니다. 거기에 술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블랙은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인 반주와 혼술을 하며 술독에 빠져 삽니다. 담배는 기본인 거 아시죠? 이제 슬슬 외로워진 블랙은 바로 야동을 켭니다. 밤새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자야 할 시간은 한참 지나 있기 일쑤죠. 다음날 블랙은 어찌어찌 겨우 출근을 했습니다.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이것저것 충동 구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파민과 SNS는 찰떡궁합인 거 아시죠? 블랙은 아무 생각 없이 쇼츠나 릴스를 넘깁니다. 또 블랙의 인스타 스토리는 늘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누가 내 스토리를 봤는지 하루에 수십 번을 확인합니다. 어느새 주말이 됐네요. 천하의 도파민 중독자 블랙이 불금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블랙은 하룻밤에 일탈을 꿈꾸며 유흥가를 전전합니다. 거리의 여성들을 바라보니 도파민 게이지는 풀 충전되고 아랫도리는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평범한 것으론 성에 차지 않는데요. 블랙은 이제 도파민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블랙과 얼마나 다르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수많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도파민 중독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균형이죠.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 삶에 활력과 행복을 주는 꼭 필요한 녀석이죠. 그러나 이 친구는 정말 무서운 녀석인데요. 도파민은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대신 뇌의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을 점점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는 같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하죠. 우리가 100의 도파민으로 행복을 느꼈다면 다음엔 150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계속되면 나중엔 1000의 도파민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죠. 사람들은 큰 자극을 느끼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무인도의 바닷물 같은 존재죠.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날 뿐입니다. 마약, 도박과 술, 성적인 것, 그리고 각종 평범한 것들까지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져 더 큰 자극을 갈망하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파민의 무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일탈 행위를 할 때 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카루스는 하늘을 나는 일이 일탈인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는 도파민으로 인해 태양을 향해 너무 높이 날다가 날개가 녹아내려 추락합니다. 이렇게 도파민 중독은 끝없는 일탈로 이어지고 그 일탈은 결국 독화살이 되어 돌아오죠. 자,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도파민 중독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시 세로토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로토닌은 도파민과 다른 점이 많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 및 불안을 해소하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죠. 이 세로토닌은 도파민과 다른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잔잔한 행복을 준다는 점이죠. 진심을 다해 가족의 생일을 축하할 때, 자연을 보며 길을 걸을 때, 멋진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등등 다소 싱거운 맛이지만 은은한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또 세로토닌은 도파민과 달리 중독되지 않는데요. 어제 부모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고 다음날 그걸 또 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을 보셨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듯 세로토닌을 이해하는 것이 도파민 중독 탈출의 첫걸음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특별함과 빠른 보상을 추구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평범하고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의 잔잔한 행복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아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자극을 회피하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물론 도파민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바로 균형인 것이죠. 우리는 할까, 먹을까, 갈까, 쓸까 해서 역방향으로 행동하는 연습을 해야 하죠. 오늘 내가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면 건강한 맛을 먹은 것이니 좋은 것이고, 또 매운 자극이 들어온 날은 다시 밍밍한 맛을 먹으며 자극에 찌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을 활용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 균형은 여러분들의 행복의 질을 급격히 올려줄 겁니다. 프랑스의 시인 토마스 머트는 행복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행복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최근 급격히 많아지는 자극 요소들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쉬운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목적지가 없어도 됩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가 아닙니다. 그 안이 가장 위험하죠. 신체 활동은 자극과 멀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밖으로 나가 시선을 멀리 보고 걸어보세요. 아인슈타인은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론 도파민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블랙이 느꼈던 도파민은 즉시 보상이 주어지는 형태였는데요. 천천히 보상을 주며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도파민을 주입하는 방법이 규칙적인 운동이죠. 이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까지 줍니다. 아까 블랙의 도파민과는 차원이 다르죠. 건강한 신체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은은한 세로토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이해하고 조금씩 행동하다 보면 언젠간 진정한 행복을 누릴 날이 오지 않을까요?